안녕하세요. 김명철 약사입니다. 약물 인서트 페이퍼에 의해 이번 시간에는 이베르살탄, 아프로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베르살탄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약물은 엔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로서 항고혈압 작용을 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강시켜서 당뇨병에 좋다고 보고되는 약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베르사탄과 텔미살탄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PPAR 감마의 자극을 촉진시켜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강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이르베르사탄은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의 신장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장병의 특징은 뭐냐면 알부민뇨 배설의 증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가 나타나면 우리가 신장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장병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약은 주로 CYP2C9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요. 일부는 글루크로나이드 포합체로 대사가 되는데 이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효능을 보게 되면 이 본태 고혈압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르베르사탄은 1일 1회 150ml 경구 투여,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300ml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죠. 치료 초기 혈액투석 환자 혹은 7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는 75mg이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르베르살탄 150ml 반할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용량의 이뇨제와 병용 투여 시 효과가 증가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장병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약은 1회 150mg 경구 투여 300ml까지 증량 가능하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혈압 강화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르베르살탄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혈압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ARB 제제 발사르탄을 한번 효능 효과 비교를 보게 되면 발사르탄은 당뇨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태 고혈압, 그 다음에 심부전, 그 다음에 심근경색 후에 사망 위험성 감소. 그래서 같은 ARB 제제지만 이렇게 효능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르베르살탄은 이제 고령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투약하느냐? 초회량으로서 75ml 투약하게 고려하고요. 신장애 환자 초회량 75ml 돼 있고, 간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증에서 중등도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량을 특별히 조절할 필요 없지만 1일 150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약 금기인데요. 이 이르베르사탄의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의 과민 반응 환자는 투약 금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ARB 제제는 인부의 투약 금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신 2 내지 3기 사이에 ACE 저해제에 노출된 인부에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 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요감소, 무뇨증. 자, 이러한 신생아 손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뭐냐? 바로 태아의 신기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양수과소증으로 보고되었고, 이 양수과소증이 태아 사지구축, 두개 안면, 기형 및 폐발육 부전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ACE 억제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르베르살탄이 ARB 제제지만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과 연관된 약물이기 때문에 ACE 저해제와 준하는 기준으로 금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약 금기에서 중증의 간장애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도 간장애 환자에게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 없지만 1일 150mg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은 없으므로 중증 간장애 환자에게는 투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증의 간장애는 뭐고, 경증의 간장애는 뭐고, 중등도의 간장애는 뭔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장의 환자 평가 및 등급 기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평가 지표에 이 뇌병증을 보게 되면 증상이 없으면 1점,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이면 2점, 3과 4면 3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등급은 뭐냐면 의식, 행동, 신경학적 진단 및 뇌전도 검사 결과 정상. 자, 그러면 뇌병증의 1과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1등급 초조 수면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2등급은 기면 증상, 시간 개념 혼동,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뇌병증은 등급 점수로 2점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 증상의 경증이면 2점, 뭐 총 빌리루빈 2 내지 3이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5 내지 6점이면 간장의 환자가 경증인 거고, 7 내지 9점이면 중등증이고, 그 다음에 10점에서 15점이면 간장의 중증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장의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투약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는 150ml를 투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약 금기에서 보게 되면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 그 다음에 ACE 억제제 혹은 엔지오텐신 2 수용체 기량제 치료 시 혈관 부종 병력이 있는 환자. 그래서 우리가 ACE 저해제 같은 경우에 혈관 부종은 주로 브라디키닌의 축적에 의해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돼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CE 저해제가 브라디키닌을 증가하지만 ARB제제는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약 금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당 불내성 이런 얘기를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스 불내성, 그 다음에 렙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 갈락토스 흡수 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락토스 불내성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렙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이 뭐냐? 그래서 이 렙이란 뜻이 뭐냐면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부 지역인 랩플랜드 주민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락타제 결핍으로 락토스 분자를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 페이퍼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 랩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게 그대로 표시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투약 금기에 보게 되면 당뇨병이나 중등도 중증의 신장의 환자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와 병용할 때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알리스키렌 같은 경우는 레닌 분비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와 병용할 때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중등증, 중증 여기에 사구체 여과율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 이런 경우에도 안 된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질환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알부민요 배설 증가된다든지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된다든지,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 페이퍼를 하나하나를 갖고 이해를 하면 다른 인서트 페이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야기해 봤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선생님들과 상담 후 복용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